안녕하세요. 경제학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폴 크루그만 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비교 우위와 국제 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물건을 더 빠르고 더 싸게 그냥 다 잘 만들어요. 완벽하죠. 그럼 이 나라가 굳이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헌뜻 생각하면 아니 당연히 없지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상식을 뒤집는 경제학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무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흔히들 무역을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져야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절대 오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남들보다 더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가 옆자리 동료보다 코딩도 빨리 하고 기획서도 더 잘 쓴다? 그럼 이 개발자는 두 가지 일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한 나라가 모든 상품 생산에서 방금 말한 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진짜로 무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국제 무역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모든 걸 잘하냐, 즉 절대 우위가 아니었어요.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은 바로 비교 우위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를 딱 보여주죠. 절대 우위는 단순히 누가 더 잘 만들어? 라는 생산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비교 우위는 질문이 다릅니다. 누가 더 적은 걸 포기하고 만들 수 있지? 바로 이 기회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방금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사실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포기한 것들의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이 그냥 말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역이 어떻게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온 모델을 한번 보세요.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가 대형 제트기랑 소형 제트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설정은 미국이 대형기든 소형기든 브라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무역이 필요 없을까요? 자,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맞아요. 미국이 두 종류 비행기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둘째,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라질이 소형 제트기 한 대를 만들 때 포기해야 하는 대형 제트기의 가치가 미국이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더 적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브라질이 소형 제트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대형 제트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올인해서 생산하고 서로 바꾸면 양쪽 모두 혼자서 끙끙대며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행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역은 한쪽이 다른 쪽의 파이를 뺏어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 그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엄청난 윈윈 게임이라는 거죠. 자, 이런 교과서 속 모델,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현실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이론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방글라데시는 1인당 GDP,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생산성으로 보면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류 수출만큼은 세계적인 강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전반적인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의류 수출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다른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의류 산업에 집중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 즉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 우위 덕분에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에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됐고 특히 수많은 여성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했죠. 물론 교과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열악한 노동환경 같은 어두운 면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인 거죠. 교과서에 인용된 한 방글라데시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옷의 실은 우리 삶의 실입니다. 이 말에서 의류 무역이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생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국제무역의 비밀, 그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절대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서 나옵니다. 둘째, 이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한 국제무역과 특화는 참여하는 모든 나라에게 이익을 주면서 전 세계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K 콘텐츠일까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가 몰아치는 이 시대에 10년, 20년 뒤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